한 번쯤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이 관계를 계속 끌고 가야 하나 아니면 이제 놓아야 하나. 맺는 것만큼 끊는 것도 중요한데 막상 인연을 끊으려 하면 미련과 죄책감이 발목을 잡습니다. 하지만 삶을 더 가볍게 하고 싶다면 관계를 정리하는 지혜가 꼭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중장년 정서 회복 상담을 20년 넘게 해온 김선희 상담사입니다. 저는 수많은 중년, 시니어 분들의 관계 고민을 함께하며 깨달았습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건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현명한 선택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착하게 굴수록 만만해지는 진실, 피를 말리는 사람을 끊어야 하는 이유, 지혜로운 인연 끊기의 단계, 그리고 철학자와 심리학자가 전해주는 관계 정리의 지혜까지 다루어 보겠습니다. 나아가 죄책감 대신 평안을 선택하는 용기와 존중을 남기고 단호하게 거리를 두는 법, 그리고 새로운 인연을 맞이하기 위해 필요한 비움의 의미까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어떤 인연을 놓아야 할지, 또 어떻게 놓아야 내 마음이 평온해질지를 알게 되실 겁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7을 남겨주시면 그 짧은 글자가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제게는 큰 응원이 되고 다음 이야기를 이어갈 에너지가 됩니다. 1. 착하게 굴수록 만만해지는 쓰라린 진실. 우리는 흔히 착하게 굴면 좋은 인연이 생기고 상대가 나를 존중해 줄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중년 이후의 삶에서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건 착하면 착할수록 오히려 만만한 사람 취급을 받는다는 쓰라린 진실입니다. 특히 남녀 관계에서 이런 경험은 더 깊게 다가옵니다. 서울에 사는 52세 박 씨는 이혼 후 만난 한 여성과의 교제를 떠올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제가 뭐든 맞춰주고 배려하면 좋아하겠지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는 저를 점점 가볍게 대했고 제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더군요. 결국 그는 착함이 사랑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소모하게 만들었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이처럼 관계에서 착함은 미덕이지만 그 착함이 자기 주장을 잃고 상대에게 휘둘리는 형태가 되면 결국 이용당하기 쉽습니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사랑은 결코 건강할 수 없습니다. 특히 중년의 사랑은 더 이상 달콤한 환상에 머물 수 없습니다. 인생의 절반 이상을 살아온 나이에 스스로를 잃어버리는 사랑은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 점에서 중요한 교훈은 분명합니다.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착하게 굴다 보면 어느 순간 존중을 잃고 편리한 사람으로만 남게 된다는 겁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의 연구에서도 상대에게 일방적으로 헌신하는 관계일수록 권력의 불균형이 심해져 심리적 피로감과 불행이 커진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상대방은 내 착함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정작 내가 힘들어할 때는 외면했던 경우 말입니다. 이런 순간 우리는 착하게 구는 것이 꼭 올바른 길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착함은 인간관계의 기초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년 이후의 인생에서는 그 착함 위에 분명한 경계와 자기 존중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상대와 건강하게 사랑하고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결국 남녀 관계든 친구 관계든 착하게 굴수록 만만해지는 건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 진실을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비로소 자신을 위한 지혜로운 선택이 시작됩니다. 2. 피를 말리는 사람들 왜 끊어야 하는가? 살다 보면 만나고 싶지 않지만 얽히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마음을 잠식하는 이른바 피를 말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다정하고 친근한 듯 다가오지만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자존감과 평온함을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58세 김 여사는 재혼을 고민하던 시절 만난 남성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저를 너무 챙겨주는 것 같아 고마웠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 제 일상에 과도하게 간섭하고 제가 조금이라도 자기 뜻과 다르게 행동하면 화를 냈죠. 결국 저는 그 사람 곁에서 늘 긴장하고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어요. 그녀는 결국 그 관계를 끊어내면서 내가 살아야 한다는 걸 다시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피를 말리는 사람들의 특징은 단순히 성격이 까다로운 게 아닙니다. 그들은 상대방의 자유를 억누르고 자신의 불안을 상대에게 떠넘기며 결국은 상대를 지치게 만듭니다. 특히 중년 이후의 관계에서 이런 사람과 함께 한다는 건 남은 인생을 불행과 소모로 채우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관계를 에너지 뱀파이어라고 부릅니다. 그들과 함께 있으면 처음엔 별 문제가 없어 보여도 시간이 갈수록 우울감과 무기력감이 심해진다고 설명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관계에서 벗어나야만 내 삶의 균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생각만 해도 답답해지는 사람이 있지 않으신가요? 그 사람과의 만남이 끝나면 오히려 더 피곤해지고 삶의 의욕이 사라지는 경험 말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건 이미 경고 신호입니다. 우리는 중년 이후에 더 이상 불필요한 고통을 감수하며 살 필요가 없습니다. 피를 말리는 사람을 끊어내는 건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내 삶을 지키는 최소한의 자기 보호입니다. 관계를 단절하는 용기, 그것이야말로 남은 인생을 더 건강하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첫걸음입니다. 3. 지혜로운 사람들의 3단계 인연 끊기 기술. 누구나 인연을 정리해야 할 순간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막상 그 순간이 다가오면 마음이 흔들리고 미련과 죄책감 때문에 단호하게 끊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떻게 인연을 끊어낼까요? 그들은 3단계 인연 끊기라는 기술을 실천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거리 두기입니다. 갑자기 관계를 단절하기보다 우선은 만남과 연락의 횟수를 줄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 대구에서 사업을 하는 55세 이 씨는 오래 사귄 연인과의 관계가 점점 피곤해지자 먼저 연락 빈도를 줄였습니다. 매일 하던 전화를 이틀에 한 번으로 또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이자 스스로 마음을 정리할 여유가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거리 두기는 상대에게 의존했던 감정을 점차 줄이고 나 자신을 돌아볼 시간을 마련해 줍니다. 두 번째 단계는 명확한 대화입니다. 상대방에게 더 이상 같은 방식의 관계를 지속할 수 없음을 솔직하게 전하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중요한 건 감정적으로 폭발하지 않고 내 입장을 차분히 설명하는 겁니다. 당신과의 관계가 나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어. 이제는 서로에게 좋은 방식이 아닌 것 같아. 이런 한마디가 오히려 상대에게도 명확한 경계를 알려줍니다. 세 번째 단계는 완전한 단절입니다. 문자, 전화, SNS 등 모든 연결고리를 차단하고 다시 흔들리지 않도록 단호한 태도를 유지하는 겁니다. 경기도에 사는 49세 박 여사는 계속 연락이 오니까 미련이 남더라고요. 결국 번호를 차단하고 함께 가던 모임도 끊으니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세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가면 감정의 충격은 최소화되고 관계 정리의 효과는 극대화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한순간에 단절하려다 다시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계적으로 실천하면 마음이 단단해지고 상대 역시 점차 현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은 혹시 아직도 이 관계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 고민 중이신가요? 그렇다면 지혜로운 사람들의 3단계 방식을 기억해 두세요. 거리 두기, 명확한 대화, 그리고 단호한 단절. 이 세 가지가 모여 비로소 건강한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합니다. 4. 오래된 인연이 독이 될 때 놓아야 사는 이유. 우리는 흔히 오래된 인연일수록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함께한 시간이 많으니 쉽게 끊을 수 없다고 여기죠. 하지만 오래된 인연이라 해도 때로는 독이 되어 내 삶을 갉아먹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땐 과감히 놓아야만 비로소 살 수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60세 최 씨는 20년 넘게 이어온 연인 관계를 끝내기로 했습니다. 젊을 때부터 함께하며 정이 깊었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상대는 무심해지고 무책임해졌습니다. 최 씨는 오랜 시간 함께했으니 언젠가는 변하겠지라며 버텼지만 결국 남은 건 외로움과 지친 마음뿐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오래된 인연이 항상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하버드대 연구에 따르면 관계의 길이가 길다고 해서 무조건 만족도가 높은 것은 아니며 오히려 부정적인 패턴이 고착될수록 개인의 행복감은 더 크게 떨어진다고 합니다. 즉, 오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관계를 유지하는 건 오히려 자신을 불행에 가두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성관계에서 이제 와서 그만두기엔 너무 늦었다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실제로 중년 이후의 삶에서 중요한 건 지난 세월의 무게가 아니라 앞으로의 삶의 질입니다. 독이 되는 인연을 붙잡고 있는 한 새로운 가능성과 행복은 결코 찾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떠오르는 사람이 있지 않으신가요? 함께한 세월이 길다는 이유로 여전히 붙잡고 있지만 사실은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그 사람 말입니다. 만약 그 인연이 나를 성장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내 에너지를 빼앗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 독이 된 관계입니다. 놓는다는 건 배신이 아니라 자기 보호입니다. 오래된 인연을 끊어낼 때 처음엔 공허함이 몰려올 수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 그 자리에 자유와 평안이 자리 잡습니다. 결국 놓아야 산다는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삶을 지켜내기 위한 냉정한 진실입니다. 우리는 남은 인생을 무겁게 짊어지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오래된 인연이 독이 될 때 그 끈을 놓을 수 있는 용기야말로 진정한 지혜입니다. 5. 철학자와 심리학자가 말하는 관계 정리의 지혜.
인간관계는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삶 전체를 흔드는 중요한 선택입니다. 그래서 철학자와 심리학자는 오래전부터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떤 관계를 끊어야 하는가에 대해 깊이 고민해왔습니다. 이들의 시각은 우리에게 인연을 정리하는 데 필요한 지혜를 줍니다. 먼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관계를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쓸모에 의해 맺어진 관계, 즐거움에 의해 맺어진 관계, 그리고 선함에 의해 맺어진 관계. 앞에 두 관계는 상황이 변하면 쉽게 무너집니다. 그러나 진정한 선한 관계는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고 성장시키는 관계죠. 결국 우리가 붙잡아야 할 인연은 선한 관계뿐이고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흘려보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 그의 가르침입니다. 심리학자들은 또 다른 관점에서 조언합니다. 미국의 임상심리학자 레스터는 관계 유지 비용이라는 개념을 말했습니다. 즉, 어떤 관계가 나에게 주는 기쁨보다 소모시키는 에너지가 더 크다면 그 관계는 유지할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대전에서 사는 50세 장 씨는 오랜 남자친구와의 만남이 늘 갈등과 불신으로 이어지자 결국 관계를 끝냈습니다. 사랑한다고 하지만 늘 의심하고 따지고 제 자유를 억압했어요. 즐거움보다 고통이 크다는 걸 깨닫고 나니 정리하는 게 맞더군요.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심리학에서는 경계 설정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의 삶의 적절한 거리를 인정할 때 유지됩니다. 그러나 상대가 나의 경계를 무시하고 침범한다면 그 관계는 반드시 재검토해야 합니다. 관계 정리는 차가운 배신이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는 가장 따뜻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지 않나요? 오래된 인연이라 끊기 어렵지만 사실은 나를 지치게만 하는 관계 말입니다. 철학자와 심리학자의 지혜는 우리에게 분명한 답을 줍니다. 인격을 존중하고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관계만 붙잡고 나머지는 놓으라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남은 삶은 더 가벼워지고 진정한 평온이 찾아옵니다. 6. 죄책감 대신 평안을 선택하는 현명한 용기. 많은 사람들이 인연을 끊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죄책감 때문입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 상대가 상처받으면 어쩌지? 이런 생각 때문에 결국 자신을 희생하며 관계를 이어가죠. 그러나 진정한 용기는 죄책감이 아니라 평안을 선택하는 데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47세 윤 씨는 몇 년간 교제하던 남성과의 관계를 정리하면서 큰 내적 갈등을 겪었습니다. 상대는 늘 무책임했고 윤 씨의 희생을 당연시했지만 이별을 통보하려니 미안한 마음이 앞섰습니다. 그러나 결국 윤 씨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 관계를 유지하면 앞으로도 행복할 수 있을까?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더 이상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는 죄책감을 내려놓고 평안을 선택했고 시간이 흐르자 비로소 자유와 여유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상황을 자기 보존 본능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지키기 위해 관계를 끊을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배려심이나 의무감 때문에 그 본능을 억누르며 살곤 합니다. 하지만 죄책감은 오래 갈수록 나를 무너뜨릴 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관계를 끝내는 이유가 단순한 회피가 아니라 나의 삶을 지키기 위함이라는 걸 분명히 인식하는 겁니다. 상대가 상처받을 수 있지만 그 상처는 결국 그 사람의 몫이고 내 인생의 짐까지 떠안을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아직도 내가 너무 매정한 건 아닐까 고민하며 관계를 붙잡고 계시나요? 하지만 진짜 매정한 건 상대가 아니라 나 자신을 외면하는 태도일지도 모릅니다. 죄책감 대신 평안을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현명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평안은 우연히 주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선택할 때 비로소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언제나 용기가 필요한 순간과 함께합니다. 죄책감을 내려놓고 평안을 선택하는 용기, 그것이야말로 현명한 사람이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단단한 길입니다. 7. 존중을 남기고 단호하게 거리를 두는 방법. 인연을 끊는다고 해서 반드시 상처와 원망만 남는 것은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상대를 완전히 부정하지 않고 존중을 남기면서도 단호하게 거리를 둡니다. 이렇게 하면 내 마음은 편안해지고 상대도 불필요한 적대감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우선 첫 번째 방법은 감사로 마무리하기입니다. 경기도에 사는 54세 김 씨는 7년간 교제하던 여자친구와 이별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함께해줘서 고마웠어. 하지만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야 할 것 같아. 이 한마디는 상대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김 씨 자신도 후회 없는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도왔습니다. 존중을 남기는 말은 관계의 끝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 방법은 명확한 경계 선언입니다.
단호하지 않으면 상대는 다시 다가올 여지를 찾습니다. 이제 연락하지 않는 게 좋겠어. 라는 명확한 경계 선언은 상대에게 혼란을 주지 않고 내 결심을 지켜줍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의 연구에서도 경계 설정이 분명한 사람이 정서적으로 더 안정적이고 새로운 관계를 건강하게 맺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불필요한 접촉 차단입니다. 연락처를 정리하고 SNS 친구 목록에서 제외하는 등의 행동이 필요합니다. 이는 상대를 무시하기 위함이 아니라 나 스스로 다시 흔들리지 않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실제로 50대 중반 여성 상담 사례에서도 차단 버튼을 누르는 순간 눈물이 났지만 며칠 지나고 나니 오히려 속이 후련했다. 는 경험담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아직도 혹시나 하는 미련 때문에 거리를 두지 못하고 계시지 않나요? 하지만 단호하지 않으면 관계는 질질 끌리며 결국 상처만 깊어집니다. 존중을 남기되 분명하게 거리를 두는 것, 그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결국 단호함은 매정함이 아니라 자기 보호입니다. 존중을 남기는 태도와 단호한 경계가 함께할 때 관계의 끝은 비로소 새로운 시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8. 새로운 인연을 맞이하기 위해 비워야 할 자리. 삶은 언제나 빈자리를 통해 새로운 것을 받아들입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내 곁을 가득 메우고 있는 독이 되는 인연을 정리하지 않는 한 새로운 소중한 인연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과감히 비워야 합니다. 서울에 사는 50세 이 여사는 오랜 연애 관계를 끝내면서 큰 슬픔을 겪었지만 시간이 흐르자 새로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처음엔 외로워서 힘들었는데 마음을 비우고 나니 뜻밖의 좋은 사람이 다가왔어요. 만약 예전 인연을 붙잡고 있었다면 절대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녀의 경험은 비움이 새로운 시작을 불러온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철학자 니체는 새로운 삶을 얻기 위해선 오래된 껍질을 버려야 한다. 고 말했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이 원리는 동일합니다. 오래된 인연에 집착하는 순간 우리는 변화와 성장을 막아버립니다. 반대로 놓을 줄 알 때 내 삶에는 새로운 가능성이 들어옵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이는 증명됩니다. 관계 정리를 통해 생긴 심리적 공간은 새로운 만남을 수용할 여유를 만들어줍니다. 하버드대 연구에 따르면 과거의 부정적 관계를 정리한 사람일수록 새로운 관계에서 더 만족도를 느낀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새로운 인연을 원하면서도 아직 마음 한켠에 끊지 못한 과거의 관계를 붙잡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 빈자리가 없으면 새로운 사람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마치 가득 찬 방에는 새로운 가구를 둘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비움은 이름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나은 것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독이 되는 관계를 내려놓을 때 그 자리에 건강하고 따뜻한 인연이 찾아옵니다. 새로운 인연을 맞이하기 위해 비워야 할 자리, 그것은 결국 내 용기와 선택으로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맺는 인연은 모두 의미가 있지만 그 모든 인연이 평생 지속되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용기 있게 끊어낼 때 비로소 삶이 가벼워지고 평온해집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나눈 것처럼 착하게 굴수록 만만해지는 관계, 피를 말리는 사람, 오래된 인연이 독이 되는 순간 이 모든 것은 결국 나를 지키기 위해 정리해야 할 신호입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거리를 두고 명확하게 대화하며 단호하게 단절합니다. 철학자와 심리학자의 조언처럼 진정한 관계는 서로의 성장을 돕는 선한 인연뿐입니다. 그 외의 관계는 미련과 죄책감에 얽매이지 않고 내려놓는 것이 옳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죄책감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존중을 남기고 단호하게 거리를 두는 태도, 그리고 비워낸 자리에 새로운 인연을 맞이하는 용기가 우리 삶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도 혹시 끊지 못한 인연이 있다면 지금이 바로 다시 생각해볼 때일지도 모릅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7을 남겨주시면 그 짧은 글자가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인연을 정리하고 싶으신가요?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함께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